나는 20살쯤에 불경과 노자를 읽었어요. 그러나 업과 빔을 즐길 줄은 몰랐어요. 요새 와서야 비로소 업과 빔에 친해졌어요. 허공이야말로 가장 다정한 것으로 느껴져요. 허공을 모르고 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에요. 허공이 참입니다. 며칠 전에 에, 선생님 댁에 댁에 간 건 아니죠. 같이 고창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아, 선생님의 비밀 코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몸이 주는 신호들이 있고 또 사인이 있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에 찾아온 영혼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사인들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K영성이 세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그 코드가 뭐냐면 M입니다. M. 알파벳 M. 이 M자가 선생님 손바닥에 다 새겨져 있어. 오. 아, 그, 그 M자가 새겨진 사람의 사인이 있습니다. 아, 결국은 그 물질을 축적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애원들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가야만 할 뿐이구나. 그걸 서원을 하고 그 영혼의 약속을 하고 짊어지구나. 다음에 만나시면 우리 선생님 손바닥에 M자가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신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M신부님. 아, 그래서 각 사람이 살아온 어떤 거쳐온 참 머나먼 그 영혼의 어떤 여행, 뭐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태국 어디 산골짜기 가면 뭐 나무를 뭐 이렇게 마찰을 해서 불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6년 오늘이 4월 30일입니까? 4월 30일을 같이 산다. 이 지구 공간에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리에르드 샤르멘 같은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인간이 한 5만 년쯤 지나면 이 지구인들이 예수 수준으로 가지 않겠냐. 생물학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5만 년. 아, 참.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그 양반이 인류가 도달해야 될 5만 년 후의 미래를 살다 가신 분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26년 4월 30일을 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문명의 의식을, 영혼의 의식을 어떤 수준으로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어, 그래서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곳에는 있을 수 있어요.
3차원의 공간 안에. 그러나 여기에 있지는 않은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같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독해지는 거죠, 이게. 네. 그러나 고독이 없다면, 즉 밤이 없다면, 뭐 인간의 의식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아침에 말씀도 네네 그 말씀 또 하시고 계시네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이 아침을 이제 맞이하면서 다석체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했고 다석체조 지금 우리 수련회 하나씩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가는데 다석체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석체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 뭘 하자고 다석체조를 아침마다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몸에는 살아있는 인간의 어떤 몸에는 생체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응? 플러스 전기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딱 보면 예를 들어 암 투병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벌써 얼굴 보면 보이죠, 이게. 예. 그러면 얼굴빛이 어둡다, 얼굴빛이 밝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가지는 전기 에너지가 부족하면 얼굴빛이 흐리고 어둡고 또 전기 에너지가 많은 분들은 그 활력 있게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낡은 라디오, 우리 어렸을 때 이 라디오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낡은 라디오가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담다 보니까 이렇게 툭 치면 소리가 막 이게 나고 만지면 소리가 커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이 손을 귀 쪽으로 가면은 이 귀의 진동이 굉장히 그 뭐랄까 소리가 막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께서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전기적 매개체로 어, 이게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용에 의해서 라디오의 수신 환경이 뭔가 바꿔지니까 이렇게 소리가 커지고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그런 라디오의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파동에 반응하는 어떤 현상이 인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손으로 치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 몸 공부를 실제적으로 방법적인 면에서 좀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몸이 정말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는 그 약손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인간의 몸은 단순한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한 에너지와 생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실제 주고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무슨 고정된 기계도 아니고, 에, 살아 움직이며 반응하는 하나의 어떤 생명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이 있는 축전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수맥 탐사를 하는 엘로드라고 아시죠? 엘로드. 엘로드가 수맥 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문은 열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딱 이렇게 붙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문 열고 들어와서 한참 걸어와가지고 내 앞에 이렇게 몇 발자국, 뭐 거의 가깝게 와야만 간신히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에너지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여튼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에너지 장이 시작되는 어떤 그 지점들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어? 에너지 파워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다석체조를 하기 전과 후가 우리 몸의 유연성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바로 이 발끝에 손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하면서 몸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어, 발끝 그 아래 용천열까지 손바닥이 딱 가주는 거죠, 이게. 사람은 각 세포마다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체온이 유지가 되고 또 생명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이 발전소들이 나이가 이제 먹어가고 또 몸이 뭐 아프고 즉 노화가 진행될수록 약해집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에너지로 모여지고 또 그 시스템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조건 반사처럼 그래서 의식이 흐려지니까 지금 저녁인지 뭔지 뭐 잠을 잘 시간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게. 뭐, 어제 우리 동네 이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줄담배를 펴요. 그래서 내가 제지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담배 맛을 느끼면서 담배를 피냐? 습관적으로 손이 가고 있잖아, 이게. 당신 몸에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있잖아, 지금. 난 담배 피는 거 그 자체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깨어있지 못하는 생각으로 그냥 줄담배를 피워. 내가 옆에 있는데 그런 조건반사처럼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성격입니다. 음? 그 성격의 다른 이름은 집착이에요. 그 집착의 뿌리는 두려움과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집착이 이제 세게 좀 들면 강박 증세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것이 그 사람의 애들에게는 담배 피우는 동작 하나에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과 의식이. 자, 몸에 흐르는 이 생체 전기 에너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과 정신 활동의 근본 동력입니다. 예.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생체 전기 에너지가 각 인체 기관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인간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면 사람의 사고력은 말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생각하는 힘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은.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의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은 그 사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몸의 언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얼굴빛과, 그리고 보면 보면 생체 에너지의 어떤 레벨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게. 또, 아까 엘로드 얘기했지만, 엘로드로 딱 이게 측정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냥. 응?
음.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식의 수준만큼 보여지는 거죠. 똑같은 그림을 감상할 때 그 그림에 대한 뭔가 이해력, 뭔가 이런 또 공감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여지고, 보여지는 만큼 느끼고, 느껴지는 만큼 행동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각 사람이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정말 무거운 진실이다. 무거운 진실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예. 아침마다 우리가 다섯 체조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동작이 뭡니까? 앞으로 두드리잖아요. 두드려. 응? 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게. 그래서 이 두드리는 것은 내 몸이 깨어나도록, 내 의식이 깨어나도록. 그래서 내 몸이 가지는 각 세포들의 발전이 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시작이죠. 이렇게 탁탁 치면 이게. 예. 그래서 이 다섯 체조를 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한 동작이지만 리듬감 있게 반복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몸 전체에 뭔가 이 안부를 물어주는 게 이게 두드리는 거구나. 예, 손 등으로 이게 손, 또 발, 귀. 이건 몸 전체의 경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등을 이렇게 치는 것만 해도 몸 전체에 깨어나라고 하는 어떤 파발 같은 그런 그 기별이 이제 가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두 발을 이렇게 쭉 앞으로 뻗지 않습니까? 아, 아, 그리고 두 팔을 이제 이렇게, 뭐야, 벌리고 몸 앞쪽으로 이제 가져오면서 손가락이 몸을 향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죠. 자, 손가락 전체를 서로 맞부딪히듯 두 번 치고 뒤로 두 번 치고 그 다음에 몸을 곧게 세운 뒤에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걸 놓치고 계시는데 몸을 곧게 세운 뒤 팔꿈치를 올리는 게 이게 다섯 체조의 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팔꿈치를 들어 쫙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응? 음. 이 겨드랑이라고 하는 것이 임파선도 있고 이게 아주 그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지난번에 현경님 집에 모였을 때 제가 이 겨드랑이에 그 손가락 집어넣는 거 했죠. 그 제가 뭐 그건 정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건데 그날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겨드랑이라고 하는 것이 극천절 하늘 끝에 닿는 포인트다.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이 손가락으로 탁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하늘 끝을 내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겨드랑이 부분이 아주 그 오묘한 이 포인트입니다. 이 겨드랑이 근육을 들어 올린다는 이 동작이 여기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몸에 어떤 이 저항력 뭐 이런 걸 길러 주는데도 아주 효과가 있죠.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어, 이 발가락 치고 그다음에 이 어깨를 올려서 등 근육까지 이제 풀어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팔을 뒤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두 번 치고 소리가 나도록 가볍게 이제 두드리죠.
이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자체도 우리 몸에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그냥 이렇게 소리도 안 나게 하지 말고 좀 박력 있게 이렇게 좀 치면 좋겠다. 그리고 몸을 이제 상체를 앞으로 굽혀가지고 발끝을 두 번 두드리잖아요. 발끝. 처음에는 이제 이 근육이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유연하지 않은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발을 쭉 뻗어가지고 발을 제대로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점점 하면 할수록 발끝만 아니라 발끝을 넘어가는. 그래서 이 뱃살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겠지만 몸의 끝까지 내가 두드린다. 몸의 끝까지. 예. 이게 이것도 참 이 두드림의 어떤 감각을 활성화하는데 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벼운 주먹을 쥐고 복부를 치고 예, 단전, 배꼽 다 쳐주고 그다음에 예, 이 마무리하는 동작들. 이 등, 회춘열이 있는 이 천골을 중심으로 해서 엉덩이까지 이렇게 손바닥으로 탁탁 쳐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치는 이 복부와 이 허리, 이것은 몸의 중심과 그다음에 몸의 안쪽 공간까지 두드리는데 초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가 이제 다섯님 말씀도 듣고 뭐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수련이 가지는 이름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래서 그 다섯님 이름이 붙은 체조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또 체험을 하면서 가면 좋겠다. 아침에 이 10분이 우리 모두의 몸과 의식을 깨우는, 두드리는, 또 열리게 하는 뭐 그런 좋은 체조이기 때문에 이 동작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시작했잖아요.